A당이 못했구나.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구나. C당으로 갔구나. 자, 선거가 바로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여론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선거. 자, 그럼 선거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바르게 참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바르게, 정치를 좀 바르게 판단하시고요. 가끔가다 옛날엔 그런 게 참 많았죠. 막 정치인들이, 막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돈 봉투 찔러주고 뽑아달라고. 자, 그런 거 찍어주고. 우리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하죠. 그쵸? 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자, 그런 걸 판단해서 뽑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합시다. 그래서 후보자의 도덕성.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정책을 비교하세요. 아우 잘생겼네. 아우 그냥 이미지 호감이야. 이걸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 정책. 이 사람이 공약을 보시고 이거 괜찮은 공약인지. 그리고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일단은 그냥 막 해줄 것처럼 그런 것도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지금 A하고 B 후보자의 공약을 싹 바꿔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바꿔서 보여줬는데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이미지로만 뽑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비교도 하시고요. 이렇게 선거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 몰라라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걸 정치적 무관심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표를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을, 만약에 우리가 무관심해서 아무나 됐다. 그러면 누가 됐는지도 잘 몰라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예를 들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이상한 시민들이 원치 않는 정책을 만들어도 누구 탓? 우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우리가 관심 안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정치해도 그거 우리 탓인 거고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됐었잖아요. 막았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셔야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의 4원칙이 있습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 보통선거는요. 누구나 참여하는 거. 그게 바로 보통선거. 누구나. 반대말은 제한선거. 여자라고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보통선거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누구나는 당연히 나이는 돼야 돼요. 어리니까 안 돼. 이거는 보통선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 그건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성인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나이만 넘는다면 누구나. 나이만 넘는다면 우리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정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연령에 따른 모든 국민, 여자든 남자든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게 보통 선거. 자, 평등 선거는 차별하면 안 돼요. 자, 차이가 있어요. 자, 차이가 나중에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 헷갈리시는 분은요. 평등 선거는요. 기회는 다 줍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거야. 저는 한 장 줬어요. 근데 저기 김태희가 왔어요. 김태희, 전지현이 왔어요. 아이고 예쁘다고 5장을 주네요. 자, 저 이제 열받죠. 뭐야, 왜 난 한 장인데 쟤는 5장이야. 쟤 나보다 좀 예쁘다고 나보다 5배 중요한 사람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우리 똑같이 줘야죠. 주려면 똑같이 줘야죠. 한 장이면 한 장, 2장이면 2장 똑같이 줬어야죠. 어쨌건 공평하게. 자,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쟤는 부자니까 3장, 나는 돈이 없으니까 1장 이러면 안 돼. 이게 차별한 거야. 그래서 줄 거면 똑같이 2장이면 2장, 3장이면 3장 똑같이, 아니면 1장이면 1장 똑같이. 자, 이게 바로 평등 선거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한 표면 한 표. 얘가 한 표면 얘도 한 표, 2표면 얘도 2표. 이런 식으로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 뭐냐면 얘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선거가 아닌 거예요. 여자니까 안 돼! 이러면 보통 선거 위반. 근데 여자, 남자 똑같이 시켜주는데 여자니까 1장, 남자는 3장. 이러면 이건 평등 선거 위반이야. 뭔가 하게는 해줬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평등선거 위반입니다. 누구나 동등해야 된다. 표의 가치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표의 가치는 같다. 이건 평등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는 누구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 본인이 직접, 이게 직접선거, 대리선거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말 안 해도 돼요. 그게 바로 비밀선거예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비밀선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렇게 우리 선거의 4원칙 공정하게. 선거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선거의 4원칙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데 이 선거를 공정하지 않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몇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나 안 하나 그리고 홍보도 해요. 투표 많이 참여하세요 이런 홍보도 가끔 연예인이 써가지고 뭐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고요. 자, 선거법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선거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거구 지역마다 이 선거구를 나누는데 자,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선거구를 멋대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선거구를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멋대로 막 이상하게 나누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선거구를 법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해요. 선거구는 법으로 정한다. 자, 법은 누가 정해요? 국회에서. 그러면 다시 질문. 선거구는 어디서 정해요?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자, 선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땡 탈락. 네, 왜냐면 선거는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는데 법은 국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럼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자, 다시요. 선거구를 공정하게 이렇게 동등하게 잘 나누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선거구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거구를 함부로 나누는 선거구를 지 멋대로 나누는 그런 케이스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자, 선거구를 막 이상하게 막 나눈 거예요. 이상하게 막 이상한 모양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상하게 나눴어요. 자, 그것을 미국의 주지사였던 게리라고 하는 주지사가요. 가수에도 왜 게리가 있죠. 자, 근데 자, 미국 주지사 게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선거구를 조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리 이름을 따서 게리 맨더링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아, 가문의 수치죠. 좋은 일로 이름을 날렸어야 됐는데, 자, 이 게리라는 주지사가 선거구를 조작한 행위를 게리 맨더링, 이건 나쁜 행위예요. 선거구 조작 행위입니다. 게리 맨더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게리 맨더링 선거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 법정주의가 나온 거야. 자, 자기한테 표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를 많이 지지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선거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선거구 조작이고요.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선거구는 공정하게 항상 나눠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국가에서는요, 모든 후보에게 기회를 좀 똑같이 주려고 해요. 기회를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도 좀 대주고요.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이걸 선거 공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선거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다 보면 선거운동 과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 걸 좀 방지하는 목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고, 선거 법정주의, 그 다음에 선거를 국가에서 좀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선거 공영제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돈도 가난한 후보들의 경우에는 돈도 좀 국가가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자, 이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지방자치제도라는 것도 시행을 해요.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제가 초대를 해서 저희 동네에 놀러 오셨어요. 자, 여러분은 저희 동네 처음 방문이십니다.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전 잘 알아요. 오래 살았고, 우리 동네 맛집이 어딘지, 지름길은 어딘지, 반대로 제가 여러분 동네 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지역의 일은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야. 우리 동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딴 동네 사람보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동네 일은 그 동네 사람이 처리하는 게 가장 맞는 거다라는 취지에서, 네, 그래서 나온 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로 지방선거를 하죠. 우리 동네 대표를 뽑아요. 제가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구의 구청장을 뽑고요. 그쵸? 자,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도 뽑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살고 계신 뭐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지사 뽑으실 거고, 수원시에 살면 수원시장을 뽑으실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부산광역시에 살면 부산광역시장을 뽑으실 거고,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그들한테 맡깁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일을 해결하라고. 이게 지방자치제도예요. 자, 지역 주민,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제도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민중은 우리가 국어의 시 같은 데서 풀에 많이 비유해요. 잡초, 풀.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다. 지방에서 지역 일을 해결하는 건 풀뿌리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학교다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줍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거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에서 정치에 대한 기본을 배운다는 거죠.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기본적인 걸 배워서 이 사회에 나와서 써먹잖아요. 마찬가지. 지방에서 배운 걸 이제 중앙 무대에서 중앙 정치에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원하는 거니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보는 경험이 될 수 있죠, 지방에서. 그래서 주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서 지역 문제에 뭐가 문제인지 배우고 해결하고, 그래서 학교의 역할을 한다. 배우고 익히는 학교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를 지역에서 배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그 제도를 살펴보면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지역도 큰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가 있어요. 큰 동네는 광역, 작은 동네는 기초라고 해요. 주소를 생각하세요. 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무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울시 그 제일 주소에 제일 앞에 나온 게 광역이에요. 서울은 크잖아요. 그 안에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작잖아.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뭐 경기도 수원시 그럼 경기도가 광역이고 그 두 번째 나온 주소 수원시가 지방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광역 기초. 그래서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는 영등포구가 있는 게 아니라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강동구, 성동구, 뭐 성북구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광역이 있으면 기초가 있어. 광역에 들어가는 게 서울특별시, 그다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식으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딱 하나 있어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딱 하나 있어요. 세종시를 얘기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광역인 거고요. 그 다음 주소 무슨 서울시, 아까 뭐 영등포구, 뭐 서울시, 그 다음에 뭐 강남구 이랬을 때 그 구, 아니면 뭐 무슨 광역시에 뭐 시, 무슨 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경기도에 아까 수원시 이런 식으로 이때 시군. 그래서 기초는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생각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큰 주소가 광역, 그 다음 주소가 기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마다 지방의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마다 다 의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 자, 여러분 나라에는 국회가 있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든다고 해도 똑같아요. 지방에도 지방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우리 지역법을 만들어요. 지역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그래서 우리 지방의 의원, 서울시에는 서울시의회가 있어요. 영등포구에는 영등포구의회가 있어요. 그럼 영등포구의 조례는 영등포구에서만 지키는 법인 거죠.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에서만 지키는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마다 다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의결기관은 법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법인 조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인 거죠.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이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우리 행정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입법부가 있으면 행정부,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뭐 하죠? 집행하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법 만들면 여기는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행정권을 행사하며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을 하고 그 지역 살림을 보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규칙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일을 그 지역 주민한테 맡기는 걸 지방자치제도라고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성을 만든다. 주민들 찬성하세요. 그럼 투표할 수 있죠. 이런 게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들도 지방의회에다가 안건을 내요. 이런 것도 법 좀 만들어봐. 회의 좀 해줘봐. 그걸 주민 발안, 주민도 뭐 발의라고 합니다. 안건을 내는 거. 주민들이 직접. 그리고 주민들이 구청장 마음에 안 들어. 시장 마음에 안 들어. 잘랐으면 좋겠어. 주민들이 자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역시 투표해가지고 표가 많이 나야 되겠죠. 자르겠다는 표가. 그런 걸 주민 소환이라고 해요. 주민들이 투표도 하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자르고 주민들이 안건을 내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우리 지방에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열어서 회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원이나 민원도 넣고, 집회나 공청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지역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주인이에요.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우리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인 거죠. 가만히 구경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배워보셨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의 주체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권력 싸움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당이라고 했죠. 여론을 기반으로 선거의 공약도 제시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은 바로 정당입니다. 2번. 자, 2번.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같은 건 공익을 추구하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자, 설립의 목적이 정권 획득, 이건 정당인데요.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요. 집행하는 건 우리 정책 집행 행정부가 할 일. 자,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우리 돈 벌려고. 자, 공익을 실현하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다. 이게 시민단체 정답 4번. 자,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네, 꽃 뭐라고 했죠? 저 아니고. 자,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자, 가장 기본이고요. 보통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으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접민주주의인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럼 대표를 뽑는 가장 핵심은 국민이 선출할 대표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은 의회라고 아까 그랬죠. 국회라고 했죠. 입법부입니다. 뭐 그러면 여기서는 국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있는 곳 국회 입법부 2번. 자, 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표의 가치가 같다. 자, 너나 나나 표는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가치가 같다는 건 평등선거라고 했죠. 그쵸? 가치가 같다라고 해서 평등선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국회의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라. 국회는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일. 자,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아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맞고요. 법률을 제정하고 또 고쳐도 돼요. 법률이 뭐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거. 어쨌건 법을 만들고 고치고. 맞지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아까 별명이 있었어요. 법을 적용하고 대입하는 건 법원이잖아요. 사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 행동대장 뭔가 실행에 옮기는 집행은 행정부. 자, 그러면 국회는 기억, 니은 1번이 정답. 자, 7번.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정치 참여 주체는 자기 집단, 자기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로비나 집회를 해서 정치 과정에 압력, 이런 것 좀 해줘 라고 푸시하는 거죠. 이런 건 이익 집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요. 이익 집단 3번. 자, 8번. 다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구체적 사건의 법을 적용해서 자, 이런 단어만 알아도 맞출 수 있죠. 법을 적용하는 거 아까 사법부라고 했죠. 분쟁을 해결하고요. 재판을 또 해줍니다.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건 법원, 사법부죠. 그러면 정답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셨는데요.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